네, 여러분들 오늘도 행구학교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자, 저번 행구학교 첫 시간이 굉장히 또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 자, 오늘 또 이어서 새로운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텐데, 앞으로 우리 또 새롭게 광쌤의 미무새라고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아주 그냥 무진장 새롭고 재밌게 이제 설명해 준다 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광쌤 모시고 우리 여러 가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워낙에 또 점점 미국 주식 쪽을 궁금해 하시고 또 투자에 관심도가 커져 가는지라 우리가 좀 더 이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서 제대로 알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레그넘 투자 자문회 이춘강 대표님, 광쌤 모시고 하는 만큼 또 여러와 같은 또 반응과 또 열공의 자세로 함께 선생님 모시고 열심히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대표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레그넘 투자자문을 경영하고 있는 이춘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99년도부터 자본시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대학원에서 미국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에어리 스터디스라는 석사를 했고 지금 이제 박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가장 처음 회사가 미국 회사의 자회사인 국내 자산운용회사에서 쭉 일을 했고 하다 보니까 뭐 JP모건 등등의 해외 운용사에서 근무를 많이 하게 됐고 중간중간에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상품을 만들어보는 작업도 해봤고 또 펀드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세일즈 마케팅을 했던 이런 경력을 갖고 있고 2022년부터 저희가 레그넘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가장 자신 있고 또 그동안에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 미국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어떤 분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책을 쓰고 있는데 마침 또 반가웠던 게 그 부자TV 측에서 이런 그 교육 시간에 다뤄줬으면 하시는 내용이 제가 또 책을 쓰고 있는 내용하고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왜 투자하기에 좋은 나라이며 역사적인 배경이 이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거고 이런 내용을 쓰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미국과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라든가 또는 주식시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우리가 미국 투자를 조금이라도 가미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 첫 시간인데 요새 관심이 많으신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전에 제가 여기 미리 써놨습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좀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미국 주식이 뭐가 다르고 어떤 장점이 있길래 한국 주식에 하고 있는 내가 미국 주식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느냐. 제가 그 테이블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시가총액으로 사이즈를 얘기하죠. 1.9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480원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2,400억 조 정도 될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총 1.9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이게 달러 기준입니다. 미국이 59조 달러 정도 돼요. 정확하게. 이게 몇 배입니까? 한 25배, 30배 정도 되죠. 일단 사이즈가 틀리다는 겁니다. 제가 모 유튜브에서 그런 표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그런 대사 있었잖아요. 사장 하니까 같은 사장인 줄 아냐. 사이즈가 다르잖아.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요, 사이즈가 다 말해줍니다. 이 사이즈가 다른 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명심하시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사이즈에서 45%를 차지합니다. 아까 우리나라 몇 프로를 했죠? 1.5%. 미국 45%. 일단 사이즈가 틀리죠. 그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투자 대상 기회, 방법, 전략 이런 게 있겠습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 겁니다. 참고로 전 세계 주식시장의 사이즈가 130조 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채권시장 한번 보죠. 채권시장이 13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미국이 42% 정도 합니다. 사이즈가. 아무래도 원래 채권이 워낙 사이즈가 큰 거긴 한데 미국은 워낙 주식시장이 발달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채권시장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채권 시장의 2% 남짓? 2% 조금 미만 정도 될 것 같아요. 미국 42%. 일단 사이즈가 틀리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거래소 시장이 있고 코스피로 대표되는
그리고 코스닥 조금 더 이렇게 뭐 신진회사 기술 뭐 이런 거에 색채가 있는 코스닥 시장이 있고 또 아시겠지만 코넥스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개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는요. 나라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은 나라 여러 개가 연합국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연합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주마다 굉장히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그냥 연합체제로 유나이티드하게 묶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각 주별로 은근히 또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미국 전체 주식을 투자할 때 알 수 있는 거래소 대표적인 게 뉴욕 증권거래소, 뉴욕 NY 스탁 익스체인지 NYSE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려면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영어는 조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어 정도라도 공부를 해야 그때마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해서 이걸 다 해석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요새 워낙 핸드폰 잘 돼 있으니까 네이버 사전 같은 데 가셔갖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때 딱 치면 그때도 나옵니다. 그 정도의 공부는 좀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 우리나라 코스닥과 비슷한 이름은 좀 비슷해요. 나스닥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좀 신진 기술을 가진 뭐 예를 들면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 코스닥이잖아요. 미국은 전혀 틀립니다. 가끔 보면 이름이 스닥에서 비슷하니까 나스닥이 조금 더 기술주 중심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NYS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시장, 이따 소개될 아멕스 시장 또는 이제 선물만 거래하는 시카고 선물거래소 이게 다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회사들은 나스닥에서 상장을 하고 S&P 500으로 대표되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하고 이런 체제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지수 굉장히 많은데 미국 같으면 나스닥 지수가 있고 S&P 500 지수가 있고 근데 S&P 500이 또 뉴욕 증권거래소만 있는 종목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아멕스 시장에 다 상장이 돼 있는 것들 중에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회사들 500개를 묶어놓은 종합지수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하는 500개라고 해서 S&P 500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 성향을 한번 봐야 돼요. 요새 이제 은퇴 자금을 가지신 은퇴 수요가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없이 중요한 투자 재료 중에 하나가 배당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살짝 여러분께 좀 중요한 거니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배당이라고 할 때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말 그대로 현금이 얼마나 배당이 되느냐, 배당 금액이 있겠죠. 그리고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면 투자의 어떤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당 금액은 말 그대로 내가 배당으로 받는 회사에서 주주들한테 총 200억 어치의 배당을 하기로 했어. 그럼 그 200억을 배당 금액, 배당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어느 날 배당을 할 거냐의 문제가 부각이 되잖아요. 그럼 어느 날 배당을 할 거냐고 했을 때 누구한테 배당을 하느냐? 증권거래소나 거래소에서 우리 주식을 산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분들이 들어올 때는 얼마에 들어왔느냐, 어떤 주가 수준에서 들어왔느냐가 결국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배당을 당일 주가로 나눈 게 배당 수익률이에요. 느낌이 오셨겠지만 주가가 낮으면 이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오늘 현재 어느 종목을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8%나 되네? 배당이 높아서 8%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호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쉽게 표현드렸을 때 주가가 아주 유지가 되거나 꾸준히 올라가면서 배당 자체도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종목이 진짜 좋은 배당주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가름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의 배당 수준을 비교할 때는 배당 성향이라는 걸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업의 단기 순이익에서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100억을 벌었다고 한다면 이 중에 얼마만큼 배당으로 우리가 배정을 할까 하는 게 배당 성향입니다. 참고로 미국 시장의 배당 성향이 한 42%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100억의 단기 순이익을 얻었는데 세금 다 떼고 단기 순이익 100억 중에 42억만큼 주주들께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면에 20% 정도 돼요. 이 차이가 아주 큰 차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료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배당 외에도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의 정책이 굉장히 많죠. 2개월 전인가요? 애플에서 뭘 발표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예요. 쉐어 바이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배당 높아. 배당을 많이 해서 주주들께 돌려드리는 성향이 굉장히 높고 또 때 되면 회사에서 남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줘.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재료일까요? 빠질 재료일까요? 주가가 기본적으로 올라갈 재료일 거 아닙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통돼 있는 내 주식이 감소하겠죠. 주식 감소하면 주식 가격은 기본적으로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한가 제도가 없죠. 우리나라도 한 10몇 년 전에 상한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였다가 이걸 확대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돼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 제도가 한국이.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상한가 제도가 없으면 이거 정말 변동성이 높고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널뛰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이 증권 시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이걸 상한가를 없앴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왜 동의를 했을까요? 이걸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동의를 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침 좀 뱉는다 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면 정말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다 눈켜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가끔 막 단기간에 몇백 프로씩 뜨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기업 이익이라는 게 떠도 적당히 뜨는 거지 주가가 한 6개월 만에 600% 막 800%씩 떠가는 그 정도의 성장 오히려 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시장이라는 거고요. 타이트하다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뭔가 잘 짜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부정적인 얘기 또는 뭐 세력이 막 흔들어대고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시장이 미국 시장인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얘기고 반면에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규정이 엄격한 나라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이건 아웃이에요. 미국은.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뭔가 잘못을 하거나 이게 뭔가 좀 썩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도려내버립니다. 파산을 시켜버린다든가 날려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 순간에는 되게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시장 전체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긍정적으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썩어가는 걸 계속 놔둬봐야 더 번지거든요. 바로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장, 다시 말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서로 공유되는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장 구조 심플하게 전 세계에서 단일 시장으로 가장 큰 시장이죠. 아까 제가 써드렸지만 시가총액 자그마치 59조 달러입니다. 여러분 59조 달러면요. 한 7경, 8경 됩니다. 사이즈가. 우리나라 2,400조입니다. 사이즈 자체가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무제한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전문가 또는 침 좀 뱉는다 하는 몇백 조, 몇천 조 가진 캐나다의 국부펀드,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통째로 갖고 있는 돈을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소위 가끔 발생하는 시장 자체가 막 터무니없이 오른다거나 이런 문제 발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투자 전략도 운용을 어떤 펼쳐볼 수 있는 이런 시장.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더 커지고 그래서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선순환에 있는 시장이 미국의 주식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 뭐 참여자도 좀 제한돼 있을 뿐더러 좀 이질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ATM이라고들 보통 얘기하죠.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장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약간 매국노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비근한 예로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제가 외국사 근무하면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해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대만하고의 딱 대체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끌어가고 있는 대표 업종이 어떤 업종이죠? 반도체. 반도체 대표 회사가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얼마 전까지 각축전을 벌였던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각축전을 벌였던 회사가 TSMC, 대만. 이 두 개만 딱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 투자를 하려면 삼성이 좋을 것 같으면 한국에 투자를 하다가 이게 또 바뀌면 바로 대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미국이란 예로. 우리나라 자동차 대표하는 회사가 현대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 1위 회사가 어디입니까? 토요타, 일본. 자동차에서도 대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길게 우리나라에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없는 거예요. 좀 아쉬운 얘기지만. 이런 시장이라는 것이고요. 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5,100만 명, 5,200만 명 달려갈 겁니다. 미국이 지금 3억 4천만 명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더 하고 넘어가죠. 우리나라 인구가 0.51억 명, 미국이 3억 4천만 명. 2022년도에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간 이민자 수가 4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2023년도에 3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약 600에서 700만 명의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민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인구가 전 세계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보통 한 17세에서 한 55세 정도까지 보죠. 한참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할 수 있는 인구. 그 경제활동 인구조차도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경제는 모든 인구에서 시작해서 인구에서 끝난다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구입니다. 그 다음 이슈로는 이제 GDP, 경제의 사이즈를 한번 보자는 거죠. 한국의 1년 GDP, 국내 총 생산이 뭐 좀 여유 있게 한 2조 달러라고 하죠. 2조 달러고 여유 있게 2조 달러로 볼 수 있고, 미국 같으면 2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주식 사이즈도 한 25배지만 GDP 경제 규모 자체도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GDP 규모를 뜯어놓고 보면 한국 주식은 수출 의존형 국가죠. 그런데 미국은 내수 소비가 GDP의 거의 한 70에서 75% 정도로 차지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구조예요. 쉽게 표현드리면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이 GDP의 자그마치 100% 이상이거든요, 비중이. 그러니까 해외에 어떤 뭔가 이슈가 터졌다거나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슈가 터져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흔들리거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 구조가 미국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참고로 운용 전략이긴 한데 오늘은 이 운용 전략이 미국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정도. 우리나라 투자한다고 하시면 대부분 주식 생각하시죠. 주식과 채권 정도 생각하실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채권 시장, 회사채 시장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제가 이 사회생활을 채권 매니저로 시작했거든요. 거의 국채 정도 되죠. 국채 시장 외에 채권 시장 별거 없다는 말씀. ETF 시장이 기준이긴 하지만 미국 같으면 투자 시장에서 주식의 비중이 한 55%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작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이즈 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식이 55%밖에 차지 안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집중하는 다른 자산이라든가 다른 투자 전략 다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조금 자세하게 미국과 한국의 시장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몇 가지만 좀 포인트아웃하고 넘어가면요.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 규모 자체가 적어도 한 20배 이상 크다는 얘기고,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투자 전략이라든가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는 투자 대상, 자산군의 차이도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시장이 미국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주 친화적이기 때문에 배당도 굉장히 높게 줍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주의 이익에 오리엔트돼 있어서 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토할 나위 없이 좋게 흘러가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방비 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1년에 국방비로만 지출하는 규모가 1000조가 넘어서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1위부터 15위까지 이렇게 1년 국방비 규모를 쭉 이렇게 세워보면 미국 한 나라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2위부터 14위를 합쳐도 그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얘기 끝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한국의 경제라든가 기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